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의 산정과 관련된 상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잘못된 상식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기 쉬운 상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신용등급 산출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액 연체라도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10만 원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도 습관인 만큼 평상시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대출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높을까요? 아닙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이므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을 해결하고 연체를 하지 않는 등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조회하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죠. 신용정보는 뭐 조회만 해도 깎인다, 뭐 조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때는 이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조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신용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등급도 제대로 모르고 조회도 어렵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좀 문제다 싶어가지고 2011년 아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이제 첫째가 신용 조회만으로 신용 등급에 반영하지는 않겠다. 이게 첫째였고 대충 뭐 약 1년에 3번 정도 정상적인 조회는 문제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3번이면 사실 일반인이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 그죠? 두 번째로 10만 원 미만 연체도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겠다. 사실 10만 원 미만은 이거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뭐 이게 작은 돈 같은 경우 뭐 깜빡하고 연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모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만 원 미만 연체 정보도 미반영하기로 한 거죠. 좀 완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신용사인 만큼 각 개인들이 소액이라도 좀 단 한 건도 연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신용등급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이란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의 거래를 집중해서 거래 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이체, 통신요금 납부,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를 주거래은행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둘째, 신용카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기보다는 오래 사용했거나 혜택이 많은 소수의 카드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신용카드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카드마다 사용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더 많은 금액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도 언제 어떤 카드를 분실하였는지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죠. 셋째, 단 하루의 연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체 정보는 카드사 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연체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다른 카드의 사용도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연체를 자주 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신용카드 재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금융거래 이외의 세금이나 통신료 등의 연체 기록도 신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대출금의 만기를 정확히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증을 설 때도 한도, 기간 등 계약 관계는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그 금액만큼 본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보증은 반드시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미 보증을 섰다면 보증 기간을 체크해 두었다가 기간 만료 시 본인의 허락 없이 연장되지 않도록 꼭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증은요, 웬만해선 정말 아예 서지 않는 게 좋죠. 예.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라면 정말 참 어쩌기 힘들겠지만 보증 때문에 그 무너지는 가정이 주위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보증 때문에 힘드셨던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뭐 이렇게 보증 때문에 이게 크게 뭐 문제된 일은 다행히 아직은 없고요. 지인들 통해서 이 얘기저기 좀 듣다 보면 보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월급이 압류당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카드 대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 대란 시기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카드 값을 제때 갚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어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서 그냥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사인해 준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통지가 막상 딱 오게 되니까 좀 이게 놀라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좀 지나서 친구가 이제 꾸준히 갚아 나가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단지 믿고 보증 서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원래 보증 서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나 형제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면 강사님은 보증 안 서 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여섯째, 현금 서비스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금액만큼 본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한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소비를 통해 부채를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째,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를 잊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좋죠. 거래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고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각종 금융거래 알람, 즉 SMS 등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신용 거래 취소, 물품 반환, 이중 청구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체금을 상환하였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미결제 처리되어 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되죠. 또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변동사항 알람 서비스인 카드 사용 내역 SMS 서비스나 자동이체 승인 SMS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아홉째, 주소 변경 후 미통보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사항을 발견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참고로 우량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신용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 금리를 낮춰주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요? 한마디로 뭐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게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예전보다 신용이 좀 좋아졌을 때 은행에 이제 써먹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연봉이 확 늘었거나, 취업을 하게 되거나, 뭐 승진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상태가 좀 이전보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해서 원래 받던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좀 깎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 2000년대 초에 도입이 됐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 상태가 좀 개선됐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좀 어떻게든 좀 이자를 줄이는 게 좋은 거죠. 이자율이 얼마나 줄게 되는데요? 개인마다 뭐 금융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적게는 한 0.1%에서 많게는 뭐 한 1% 가까이
그 정도 줄일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 하나 이렇게 제출하고 1%만 줄여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신용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용을 계속 쌓는 것이다. 유명 시사 만화가 프랭크 타이거의 말입니다.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죠. 하락은 쉬운데 상승은 어렵죠. 판매도, 장사도, 그리고 직장인도, 사장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노력으로 획득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